두 번째 이제 하나씩 볼 건데 발목에 마비가 되는 겁니다. 족하수. 그러니까 발족자 아래하 발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증상 자체를 이제 족하수라고 표현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꼬리말 증후군,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마미총 증후군 유무에 관계없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 족부 낙하의 증례를 알아본 것입니다. 2021년도 관련된 논문이고요. 퇴행성 척추 질환,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협착증이 심한 경우도 이제 마미 증후군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퇴행성 척추 질환이란 인한 그 양측 족부의 족하수는 되게 드문데 특히나 외상과 전신질환 외에 이런 척추로 인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뷰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족부 자체 5번 신경이 발을 이렇게 올리는 힘을 이제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 오를 때 이렇게 발목을 올리는 힘이 되는데 5번 신경이 문제가 되면 이게 다리가 떨어지고 내려가는 힘은 괜찮은데 올라가는 힘이 안 됩니다. 풋드롭이라는데 이게 드로풋이 족하수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는 양측에 족하수가 생겼다면은 이게 만성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과라든지 신경과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급성으로 갑자기 발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게 좀 드물죠. 그래서 퇴행성 척추 질환도 좀 드물긴 하죠. 디스크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이 급성으로 양측 족부가 떨어지는 그 보고는 제일 흔한 게 이제 비골신경, 허리 말고 무릎 주변에서 신경이 내려가는 그 신경 자체가 눌려서 족하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깁스가 눌린다든지 그쪽에 외상성으로 발견한 그 신경을 다치게 되면 족하수가 생기는데 이 저자들은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급성 양측 족하수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골신경이 이게 경골이고요. 큰 뼈고 다리의 작은 뼈인데 이 돌아가는 신경 자체, 깁스가 눌리는 경우 아니면 이쪽에 외상성으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 타박이 심한 경우에 비골신경이 마비가 되면 이게 다리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급성에 많은 요인이고 이번 저자들은 척추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7건을 연구해서 조사를 했고 보시면 이 7개의 증례 중에서 마미총 증후군은 3케이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4케이스는 급성 디스크 질환이었지만 마미총 증후군은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48시간 이내 수술 받았고 5케이스는 24시간 이내 좀 빨리 받았죠. 그래서 그중 5건은 발목 배굴 완전 마비가 해결됐다. 족하수가 해결돼서 다리가 이제 올라갔고 나머지는 약하게 있었고 압박 수준에 따라서는 이 마미총 증후군이 한 3건 정도는 동반이 됐었다. 그래서 이게 MR 놔둔 건데 이게 협착증이 심하게 돼 있는 케이스. 여기 보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2, 3번 쭉 디스크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주로 협착증이 심하게 된 케이스나 신경이 디스크로 인해서 많이 눌린 경우가 족하수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도 마미총 증후군이 생길 수 있었다 이 말이죠. 풋드롭,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이 원인 자체가 다양합니다. 여기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만성 양측석 발 하락, 이게 족하수인데 내과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갑상선의 근염, 갑상선 염증이 있거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변증, 당뇨병이 오래돼가지고 신경 자체가 많이 노화된 경우, 그리고 식욕부진 및 크론,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죠. 크론병이 있는 경우도 족하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 근무력증, 길링바레 신드롬 이런 것들은 신경과적인 질환인데 이와 더불어 근이양증, 근병증 같은 경우도 양측 족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성으로 뇌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2개의 뇌동맥류가 생긴 경우도 이 족하수가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급성 같은 경우는 비골신경이 마비되는 경우,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5번 신경이 눌린 경우 이렇게 족하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증 근무력증의 모습이죠. 여기가 이제 눈꺼풀을 다 들지 못하고 발도 이제 처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뇌에 있는 동맥 자체에 이런 꽈리 같은 게 생겨서 터지게 되면 이제 파열이 생기고 양측 족하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까 이번 주제와 관련된 이 마미총 증후군이 반드시 이 족하수와 동반되진 않으나 7케이스 중 3케이스는 이 마미 증후군도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경이 많이 눌려서 발도 마비가 있었고 그 사이에 대소변 장애도 생겼던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어쨌건 우리가 주의를 해가지고 다리가 문제가 있다. 그럼 대소변에 대한 문제도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인데요. 뭐 의사들이 보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하나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발이 마비가 됐어요. 수술 타이밍인데 급성으로 마비가 됐으면 이제 마미총 증후군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경과, 예를 들어 우리 중추신경장애가 있는지 체크해 보면은 이게 있다고 하시면 이제 신경과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 그게 아니다, 말초신경변증이라면은 일단은 비골신경, 아까 급성 족하수가 생기는 게 우리 다리 쪽에 되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우는요, 그 비골신경 부분을 체크해보고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척추 질환을 의심해보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추신경과 그리고 하지에 있는 그 비골신경을 체크해보고 이것들 이상이 없을 경우는 척추의 디스크 협착증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이 족화수와 마미증후에 대해서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측 발이 이제 처지는 거는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척추에 대한 질환도 의심해봐야 될 수 있고, 특히나 그 48시간 이내에 수술하는 게 필요하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증상이 생기면은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족배굴구가 안 된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이 안 움직입니다. 떨어지고 힘이 처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마미총 증후군의 유무를 확인도 해야 되고, 내가 대소변에 문제가 좀 있나 체크해보고, 양측 족배굴구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병원을 내원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리 마비 원인은 아까 말씀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급성으로 오는 건 비골신경과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대한 검사가 동반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비골신경과 척추를 보려면 정형외과를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허리 질환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48시간, 빠르면 좋죠. 하루 안에 그 병변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틀이 중요합니다. 48시간 이내. 뭔가 안 좋은 사인이 보이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남은 여생에 대해서 그런 삶의 질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